예, 안녕하십니까. 어른이 TV의 김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 방송에서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로보톤의 드라고나 1, 드라고나 2 둘러보기 짧은 방송도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이제 오늘 이제 바로 이어서 드라고나 시리즈에 대해서 말 그대로 잡담하기죠. 늘 제 방송에 있었던 썰. 또 이제 제 개인적인 추억 이런 거 이제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시나 보시는 것처럼 호텔에서 이렇게 세 번째 방송 촬영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이제 언제 편집돼서 언제 나갈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전에 이제 그 지용 그 둘러보기 하고 이제 그 잡담하기 이렇게 나눠가지고 찍어보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썰 풀 때는 예전에 시즌2 때는 그 피규어 이제 설명하면서 바로바로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 그때그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방송이 좀 엄청나게 길어졌는데, 그렇게 이걸 딱 나눠놓으니까요 실제로 이렇게 썰을 뭔가 풀 게 없는 거야. 떠오르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방송이 엄청 짧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전하고 이제 또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다가가게 될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저도 계속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거니까요. 우선 이제 두 번째 일명 썰 방송, 잡담하기 방송 시작을 좀 할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원래 이제 준비했던 계획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 시국에 따라서 좀 틀어지면서 굉장히 좀 뭐랄까 곤란한 부분이 많아요.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다들 정말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저도 지금 계속 이렇게 약 먹고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겨울 되고 이렇게 봄 되고 이렇게 계절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제가 호흡기 질환을 좀 겪는데, 인후염이나 후두염이나 이런 걸 겪는데, 예전에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새 아무래도 시국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코로나19 그 발병 저는 그 증세가요, 제가 항상 겪고 있는 그 증세랑 너무 똑같은 거야. 저는 이게 장염 오면은 몸살이랑 열까지 같이 오거든요. 다행히 이번에는 몸살이랑 열은 없는데, 만약에 몸살이랑 열까지 왔으면 나는 진짜 가가지고 이렇게 검사 받아야지. 그리고 그게 그 열이 없는 저희 확진자들도 있다면서요. 그래서 되게 사실은 좀 많이 불안한 상황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 별일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국프 계획이 틀어지면서 급하게 뭘 찍어야 되지 하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은 드라고나를 찍어야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결정을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거냐면, 이 드라고나라는 작품이 사실 이 건담하고 뭐랄까 연관이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왕에 이제 건담 시리즈를 다뤄드릴 거라면은 드라고나도 같이 묻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갑자기 들어가지고 이제 가지고 나오게 된 건데, 어떤 연관이 있느냐 보시면요, 요 드라고나 1 요거 보시면 되게 은근히 건담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컬러도 그렇고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에다가 노란색 안테나까지 좀 건담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좀 많이 있죠. 사실 이 드라고나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은요,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애니메이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니 자체를 보신 분들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이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영어 자막으로 된 애니메이션은 전편이 다 올라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나면은 한번 좀 보기는 할 건데, 저는 여태까지 이 드라고나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저랑 같은 나이 또래들, 80년대생들, 70년대생들, 우리는 드라고나를 알죠. 이거 왜 아냐면, 예전에 그 아카데미 모형에서 이걸 금형을 카피해가지고 그 프라모델로 냈었어요. 조립식 장난감으로. 그래서 아마 문방구에서 아마 제 기억에 그 당시에 1,000원인가에 팔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1,000원이면 이제 요즘 그 HG급 그 정도의 이제 프라모델인 건데, 우리 보통 이제 그냥 문방구 가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100원, 200원 막 이럴 때였으니까, 좀 비싼 거 300원? 스프링 달려있고 막 이런 것들은 300원? 1,000원이면 꽤 비싼 거였단 말이야. 1,000원, 1,500원 이 정도면은 그래도 제가 국민학생 때니까 중딩 형아들이 갖고 노는 이제 그런 장난감? 약간 이제 그런 수준이었죠. 제가 드라고나를 왜 아냐면, 제가 이제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학년 끝나갈 때쯤에 진도 다 떼고서는 할 거 없으면 선생님들이 조립식 장난감 사오라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워준다라는 변명하에 그냥 애들 그거 조립하게 놔두고 이제 노는 거지. 그럼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날이죠. 합법적으로 장난감을 살 수 있는 날. 그때 아마 제가 이제 백식도 샀었고 가리안도 샀었고, 그때 제가 구매했던, 아마 제 기억에 초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쯤이었을 거예요. 국민학교지. 국민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쯤. 그때 이제 구매했던 그 조립식 장난감이 그 아카데미에서 나왔던 드라고나 2였어요. 지금 요거처럼 이렇게 그 리프터 달리고 이런 커스텀 버전이 아니라 드라고나 2 원래 버전. 그러니까 원래 버전은 이렇게 날개가 안 달려 있고요. 뒤에 이렇게 그 발칸 달려있고 둥그런 백팩 같은 걸 메고 있거든요. 그리고 게틀링포 이렇게 들어가지고 쏘는 게틀링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시점에서 봤을 때는 되게 특이한 로봇이지.
대부분의 로봇들이 좀 뭐 마징가 제트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얄쌍하고 그렇게 생겼던 반면에 얘는 되게 둥글둥글하면서 막 그런 포 같은 거 막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좀 되게 특이한 로봇이었던 거죠. 그게 되게 제 기억에 남았나 봐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도 그런 게틀링 포나 이런 걸 좋아하는 게 이 드라고나 2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어떤 육중한 그런 화기? 중화기? 그런 걸 제가 지금 좋아하는 그런 어떤 제 취향에 많이 영향을 좀 미쳤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저와 마찬가지로 이 드라고나 시리즈를 아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경로로 알게 됐을 거예요. 문방구에 이제 그렇게 깔려있는 조립식 장난감들을 보고 아마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근데 제 기억에 그 조립식 장난감이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지금 이렇게 머플러 나오는 것처럼 그 스냅 타이트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나왔던 그 조립식 장난감들은 그 본드로 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접착시키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드 잘못 칠하면 막 손에도 이렇게 허옇게 묻고 그 프라이도 막 이렇게 지문 자국 났고 막 그랬던 방식이었어요. 그런 기억이 나요. 저도 아마 그 파란 거 그 백팩 그거 만들 때 거기에 이렇게 잘못 붙여가지고 지문 찍혀 있었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간에 이 드라고나가 건담이랑 그런 무슨 관계가 있냐면 이 드라고나가 1987년에 나왔어요. 근데 1987년은 그 일본 애니메이션, 로봇 애니메이션계에서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일본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잖아요. 그 제가 좋아하는 슈퍼로봇계하고 건담으로 대표되는 이제 리얼 로봇계하고 두 양갈래로 이렇게 나뉘는데 리얼 로봇계가 이렇게 뻥 뛰면서 이제 슈퍼로봇계가 죽었죠. 인기가 없어졌죠. 그러고 나서 이제 건담이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퍼건 이후로. 그리고 이제 퍼건 후속작으로 이제 제타 건담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속작으로 이제 더블 제타 건담이 나왔죠. 저는 그 퍼건 다 보고 나서 제타 건담 한 중간까지 봤거든요. 근데 아마 요거는 건담을 아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타 건담 같은 경우는 그 작품이 굉장히 암울해요. 작품의 이 전체적인 그 느낌 자체가 엄청 암울해요. 그 건담 감독 토미노 그 사람의 성향 자체가 나는 전쟁을 반대한다. 약간 이제 뭐 이런 성향이고 좀 인간에 대해서 약간 염세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인간은 희망이 없는 거 아닐까? 약간 이제 이런 메시지, 전쟁에 대해서 항상 바보짓을 이렇게 반복하고 인간이라는 건 깨닫지 못하는 존재가 아닐까? 뭔가 이런 좀 약간 염세적인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많이 가는 감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제타 건담 같은 경우가 굉장히 느낌이 암울한 게 뭐냐면 물론 저는 제타 건담 끝까지 다 못 봤지만 까미우비단 그 제타 건담 조종사 까미우비단이 천재잖아요. 나중에 미치잖아요. 전쟁 때문에. 얘가 천재인데 미치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전쟁에서 막 나가가지고 이렇게 싸우게 되면서 미쳐버리잖아. 그런 것처럼 제타 건담은 굉장히 암울한 스토리였단 말이에요. 정말 건담이라는 그 자체가 좀 애들이 보는 만화가 아니었던 거지. 연령대를 팍 높여버렸던 거지. 근데 거기서 더블 제타 건담이 나오면서 더블 제타 건담은 방향을 틀어가지고 이거는 완전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분위기 라이트하게 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건담 팬들이 적응을 못한 거야. 제타 건담의 그 무거운 분위기에서 갑자기 라이트한 분위기로 바뀌어버리니까 적응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건담 팬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더블 제타 건담에서. 실제로 이 더블 제타 건담이 그 전에 나왔던 퍼건이나 제타 건담에 비해서 뭐 피규어로 나와 있는 거나 프라로 나와 있는 거 비교해보면요. 더블 제타 건담 시리즈에 나오는 것들이 상품이 현저하게 적어요. 그만큼 많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지. 그 시리즈가. 그러면서 리얼 로봇으로 대표되던 그 건담이 인기가 식어버리니까 리얼 로봇계가 이제 슬슬 죽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게 1986년이에요. 더블 제타 건담이 나온 게 1986년이에요. 그래서 리얼 로봇이 이렇게 하강세를 그리고 있던 시기예요. 근데 거기서 이 더블 제타 건담의 후속작으로 기획된 게 이 드라고나입니다. 그래서 그 더블 제타 건담의 이제 영향을 어느 정도 받으면서 리얼 로봇계의 설정을 많이 끌어와요. 그러니까 이 드라고나라는 시리즈 자체도 리얼 로봇계에 속하는 로봇인 거죠. 그래서 건담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기체 디자인 자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건담을 많이 닮았고 어떤 설정이라든지 소년들이 그 외계인의 무기를 훔쳐가지고 지구까지 이렇게 끌고 온다라는 어떤 그런 설정이나 퍼건에서 아무로가 퍼건을 어떻게 이렇게 콜로니에서 습득하게 돼가지고 화이트 베이스를 타고 그걸 지구까지 가져오는 거나 그런 스토리들을 답습을 한 거예요. 그대로 가져와 버린 거예요. 이 드라고나가. 그러니까는 건담 팬들, 이 리얼 로봇계 팬들의 입장에서는 어디서 본 스토리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다가 이미 그 더블 제타 건담에서 라이트한 분위기 때문에 실망을 했는데 이 드라고나도 그렇게 라이트한 분위기로 갔거든. 약간 개그를 섞고 좀 그런 분위기로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미 제타 건담이랑 퍼건에서 이 의식 상태가 확 높아져 버린 이 리얼 로봇계 팬들이 정말 그런 콤바트라 V에서나 할 것 같은 막 어린애들이 막 까불고 막 그런 어떤 분위기에 이제 만화를 봐버리면 유치한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애니메이션이 망해버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더블 제타 건담의 후속으로 이걸 기획을 잡으면서 홍보도 엄청 대대적으로 하고 기대감을 엄청 높여놨었거든. 발표하기 전부터도.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드라고나 팬들은 다들 아시는 얘기지만, 오프닝 때 공개됐던 이 작화하고 실제 이제 만화에 나오는 그 로봇의 작화가 너무 틀렸던 거야. 오프닝에 너무 힘을 많이 쏟아가지고 만화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작붕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막 그런 요소들이 막 겹쳐가지고 이 만화가 망해버린다. 이 만화가 망하면서 리얼 로봇계가 완전히 죽어요. 그래서 이 드라고나라는 작품은 리얼 로봇계의 무덤을 판 작품, 리얼 로봇의 계보를 잇는 마지막 작품,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일본 애니메이션, 로봇 애니메이션에서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뭐 말하자면은 그 영화로 치면 그런 거지. 마지막 황제 V 막 이런 거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뭔가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거창하게 막 이렇게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받쳐주면서 계산 미스로 안 받쳐주면서 홀라당 망해버린 그런 케이스가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자인 자체는 엄청나게 잘 나왔단 말이에요. 기체도 잘 빠지고 이게 물론 저는 이제 아직 못 샀지만 세대잖아요. 그 세대가 이제 각각 이제 그 특성들이 다르잖아요. 그런 설정들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점점 뭐 뒤에 이런 리프터라든지 이런 거 이제 달아가면서 이제 그 기체가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이 드라고나의 이제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은 1, 2, 3가 프레임이 같아서 그 겉에 씌워주는 그 외장 요것만 바꾸면은 서로 파츠 교환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하다. 그런 이제 컨셉을 가지고 이제 제작을 한 기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산을 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컨셉이 있는 이제 기체였는데, 그래서 이제 얘들이 시작기로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테스트기로. 그걸 훔쳐온 거잖아. 그런 설정들이 나중에 이제 거꾸로 건담에 또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이제 뒤에 다른 이 리프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크 건담 뒤에 이제 그 스트라이크 팩 그런 거에서 이제 영향을 주고, 이 프레임 같은 경우도 뼈대에다 이제 외장을 씌우는 그런 이제 개념, 그런 개념들이 건프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MG나 뭐 100분의 1 요새 이제 나오는 그런 건프라들은 다 프레임이 조립돼가지고 나오고 거기에 이제 외장을 씌우는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조립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도 좀 영향을 주고, 그래서 요 드라고나에서 이제 계획되고 실제로 사용됐던 어떤 그런 설정들이 이 만화 자체는 뜨지는 못했지만 후대 그 리얼 로봇계에 또 영향을 주면서 돌고 도는 그런 이제 순환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드라고나가 건담하고는 좀 뗄 수가 없는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저도 요걸 이제 보면서 저도 이 로봇만 좋아했지 그런 이제 백그라운드 스토리를 몰랐거든요. 쭉 이렇게 저도 이렇게 읽어보면서 공부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게 되게 그렇죠. 사실은 되게 주고받고 상호 교환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문화고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되게 저는 재밌어 하거든요. 이런 거 이제 보는 거를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어떤 영향을 줬고 이런 것들. 이 만화라고 해가지고 이제 뭔가 무시하거나 이제 할 수가 없는 게, 사실 그런 설정들은 실제로도 써먹기 되게 좋은 설정이죠. 동일한 프레임에다가 외장을 따로 씌워가지고 뭔가 범용성을 갖춘 어떤 병기나 그런 걸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제 군용 병기에도 쓸 수 있는 상황이죠. 사실 뭐 물론 뭐 이런 로봇 기체는 아니지만은 예를 들면 우리 뭐 총기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뭔가 한 모델이 예를 들어서 총이 나온다고 치면은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변형들이 많이 나오잖아. 범용성이 좋으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글록 같은 경우도 되게 여러 가지 변형이 많이 나오죠. 글록 17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되게 물론 이제 저는 요새는 뭐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약간 이제 경제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피규어들을 많이 못 삽니다만, 그리고 요즘은 이제 또 아직 그 일본하고 저기가 안 끝났죠. 관계가 아직 안 좋죠. 요새 특히 또 이제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본이 또 우리 쪽에 뭐랄까 대하는 게 약간 좀 띠껍죠. 마음에 안 들어. 이제 그쪽에서 이제 입국 금지를 시켰고, 우리도 나 이제 무비자 없어. 입국 금지 요번에 이제 바로 시켰잖아요. 자꾸 먼 나라가 돼가고는 이제 느낌이기는 한데, 아무튼지 간에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많이 못 사고 있는데, 관계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자꾸 왠지 모르겠지만 자꾸 그게 나오니까 여러모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는데, 사놓고 나서 보면서 되게 그런 옛날 생각들이, 어릴 때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특히 요 2, 드라고나 2를 사고 나서 정말로 제가 그 2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제 기억에 그때 그 드라고나 2는 사춘색이 되게 이뻤어요. 지금 얘처럼 약간 이런 어두운 청색 계열이 아니라 되게 철인이 18호 같은 되게 새파란 색이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노란색으로 스티커 뭐 이렇게 좀 붙이게 돼 있는 그런 식이었다고 지금 기억이 되는데, 그 색깔이 또 되게 이뻤어요. 기억에 되게 남아요. 이렇게 드라고나를
구매를 해놓고서 이렇게 보니까 되게 옛날 생각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기왕이면은 이제 제가 그 둘러보기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리프터가 달린 그 커스텀 버전이 아니라 원래 버전 뒤에 둥그런 팩맨 원래 버전이 좀 나왔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이 애니메이션 자체가 좀 망한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뭐 거기까지 내줄 것 같지는 않고 지금도 이렇게 되게 보고 있으면은 그 어릴 때 생각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론 그러시겠지만 왜 이런 슈퍼로봇들 콤바트라 게타 바이오맨 이런 것들 보면 그 옛날로 이렇게 돌아가자 회귀가 되잖아요. 저는 요 드라고나 2를 보면은 또 그런 기분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옛날로 회귀되는 기분? 이게 좀 약간 그런 유명한 로봇들 콤바트라나 이런 거보다도 고라이온이나 이런 거보다도 되게 어릴 때 나만 봤을 것 같은 그런 안 알려진 로봇 있잖아. 물론 나만 보진 않았겠지만 그런 거를 떠올렸을 때 약간 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형용하기 어려운데 되게 어릴 때 그 동네의 어떤 냄새라 그럴까?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냄새에 대한 기억. 설명을 제대로 못 하겠는데 그게 그런 어릴 때의 어떤 뭔가 물건이나 이런 로봇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냄새가 싹 이렇게 코에 느껴지거든요. 어렸을 때 그 동네의 기억. 굳이 표현하자면 우리 어릴 때는 그 방역을 지금처럼 이렇게 뿌리는 걸로 안 하고 방구차라고 하잖아요. 그 뒤에 이렇게 연기 윙 이렇게 그런 거 막 돌아다니고 매쾌하게. 그리고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저는 백보동 저기 주공 아파트 살았는데 그 아파트 단지 옆에는 쓰레기통이죠. 쓰레기장. 위에서 이렇게 쓰레기 툭 버리면은 그 아파트 거기 그 쓰레기 통로를 따라서 쭉 떨어져가지고 그 쓰레기장으로 톡 쌓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항상 이렇게 그 쓰레기 냄새가 나죠. 그때는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런 거 따로 저기 안 하고 그냥 다 그냥 거기다 버렸으니까. 그런 냄새. 좋은 냄새는 아닌데. 그리고 이제 연탄을 뗐었거든요, 그때. 가스 보일러가 아니었어요. 연탄 보일러였어요. 아마 지금은 그거 없어지고서는 거기에 되게 그 큰 비싼 아파트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단지 쪽에. 그때는 이제 연탄을 뗐거든요. 그 연탄 다 타고서는 그거 버리면 또 똑같이 쓰레기 통로로 해가지고 밑에 쌓인단 말이에요. 깨져가지고. 허옇게 탄 그 연탄들. 이제 막 눈 오고 막 이러면 이제 또 그 다 젖어가지고 축축한 냄새가 나죠. 축축한 쓰레기 냄새에 연탄재 냄새에 소독 냄새에 되게 좀 다 유쾌한 냄새가 아니기는 한데 그게 제가 기억하는 그 어릴 때 동네 냄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게 더러운 환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에 이렇게 뒷산도 있었고 뒷산에 가면은 지금 남이섬에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그 청설모 말고 진짜 한국 다람쥐 있잖아요. 그 머리 이렇게 세 줄 그어져 있는 애. 세 줄 무늬 다람쥐. 그게 있었어요. 동네 뒷산에 가면은 그 다람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 학원 갈 때 주머니에 이렇게 땅콩을 한 줌 이렇게 가져갔거든요. 그 산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3단지 쪽으로 이렇게 학원, 미술학원 가면은 다람쥐한테 땅콩 이렇게 던져주고 그랬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그렇게 막 지저분한 저기인데도 불구하고 지저분하지 않았던 거야. 다람쥐가 살 정도로. 그리고 낮에 올빼미도 봤었어요. 올빼미인지 부엉인지 모르겠는데 학원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를 막 이렇게 거쳐가지고 가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뭔가 쾅 하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새가 한 마리 날다가 유리문이 현관문이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그 유리문이니까 안 보이니까 거기에 둘이 받은 거예요. 빵 하고 귀가 툭 떨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새가 목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돌아가 있는 거야. 저는 그 어린 마음에 얘가 거기 유리문에다가 이게 박아가지고 목이 부러진 줄 알았어요. 얘는 목을 완전히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러고 보고 있고 어린 김백수는 새를 이렇게 보고 있고 둘이 이러고서는 한 5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엉인지 올빼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게 그 어린 기억에도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컸어요. 한 이만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막 날 이러고 이렇게 보고 있고 나도 걔를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어린 동네의 기억이. 그러니까 되게 이런 그 옛날 로봇들 옛날 장난감들 그런 거 보고 있으면 그런 어떤 냄새들 정취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정취들이 좀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코끝으로. 그래서 항상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데 아마 이런 피규어 방송 꼭 제 방송뿐만 아니더라도 이제 로봇들을 좋아하고 즐겨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느낌 때문에 보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제 방송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런 느낌 때문에 아마 제 방송을 더 보시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이런 이제 옛날 얘기들을 하니까. 그죠? 그럴 것 같아요. 확실히 저도 이런 이제 리뷰하기 전에 저도 이제 다른 분들 좀 보고 배우려고 다른 분들 방송도 찾아보거든요.
찾아보는데 다들 제 그 둘러보기 짧은 방송처럼 딱 그것만 하고 끝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은 딱 당연히 10분 만에 끝날 수밖에 없지. 그렇긴 한데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이 잡담하기 방송도 계속 좀 이어가고 싶은 게요. 저는 그 둘러보기만 하고 끝내면은 너무 방송이 재미없을 것 같아요. 너무 딴 사람들이랑 너무 똑같을 것 같고 재미없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얘기 하는 게 좋아, 솔직히. 뭐 피규어랑 전혀 관련 없는 얘기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막 이런 옛날 얘기하고 뭐 나 때는 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잖아, 그죠? 나는 요런 분위기가 좋거든, 사실. 물론 장소는 별로 좋은 곳이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드라고나와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재미삼아 아시면 좋을 만한 얘기 좀 해드렸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번 주 아마 목요일에 분당에 내려갈 거예요. 예, 분당에 가서 국부도 이렇게 짧은 방송으로 찍을 거거든요. 짧은 방송, 긴 방송 찍을 거고요.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가지고 우리 성유님께 제품 다시 돌려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이벤트 때요.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에도 그 글을 좀 써놨는데 1000명 이벤트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1등부터 5등까지 상품 다 발송을 해드렸는데 5등 당첨자 우리 백승욱님 이제 상품을 보내드렸는데요. 제 구독자님 중에 백승욱님이 동명이 2분 계셨나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알고 계시던 백승욱님이 계세요. 저한테 이제 선물도 좀 보내주신 적이 있으시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분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한테 어차피 연락처랑 주소랑 내가 알고 있으니까 보내드렸는데 아니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했어요. 제가 좀 동명이인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이벤트를 이제 처음 진행을 하니까요. 1000명이 처음 담았잖아요. 확인을 못하고 이제 너무 대충 진행을 했나봐요. 그래서 동명이인의 원래 당첨자인 백성님께는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주소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또 메일을 또 늦게 봐가지고 원래 보내드리기로 했던 상품이 천연의 오펀스 글레이즈 커스텀 HG 버전이었는데 제가 오늘 홍대 하비 팩토리를 갔거든요. 근데 살라고. 왜냐면 이미 보내드린 다른 백승훈님한테 님 아니니까 다시 보내주세요 이럴 순 없잖아. 그래서 그거 저한테 뭐 선물로 보내주셨고 하셨으니까 가지세요 하고서 이제 따로 사러 갔단 말이에요. 오늘 갔는데 그게 없는 거야. 하필 그것만 없더라고요. 다른 글레이즈 시리즈는 다 있는데 그것만 없어요. 그래가지고 문자를 드렸죠. 혹시 다른 제품도 괜찮으시겠느냐. 그래서 다행히 좀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제가 다른 상품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목요일날 분당 내려갈 때 어른이 TV 세트 약소하게나마 좀 챙겨가지고 제 생각에는 금요일쯤에 소포 발송해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쯤에는 받아보실 수 있으실 테니까 우리 백성우님 당첨자 백성우님 이벤트 관련해가지고 양해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구프 피규어랑 지용 빌려주셨던 우리 성현님께서도 고의는 아니지만 방송 리뷰 믿고 맡겨주셨는데 많이 늦어진 점 다시 한번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잡담하기는 여기에서 이제 마칠 거고요. 아마 이제 요 다음에는 정상적으로 이제 구프 일단은 리뷰를 해야 되겠죠. 구프하고 RX78하고 리뷰하면서 지용도 다시 한번 뜯어가지고 좀 이렇게 포징이라든지 이런 거 다시 한번 세워가지고 역시 또 잡담이나 이런 것도 해보는 시간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 사태가 언제 이제 종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도 여러모로 이제 힘을 물론 쓰고 계시겠고 의료계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힘드신 시기실 거고 우리 일반으로 많이 이제 힘드실 거예요. 마스크도 못 쓰고 그죠? 아무튼 좀 잘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건강 꼭 조심하시고. 항상 이제 제가 방송 말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정보란에 각종 이제 제 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 후원 정보 들어가 있으니까 꼭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 주 방송으로 뵙겠습니다. 오늘 어른TV 여기서 끝!